사랑하는 영상방송과 2학년 제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세민 교수입니다. 시나리오 콘티 작성, 6주차 온라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그 6주차는 우리가 1학기 대면 수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로 총선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미 공지해 드린 대로 온라인 제가 강의를 해서 녹화, 편집해서 올려놓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원래는 수업일인 4월 10일 수요일 날 올리려고 했는데 늦어져서 목요일 날 올렸고, 또 그것이 우리 그 영상 녹화 해서 올리는 방식, 유튜브 저장했다가 링크돼서 올리는 방식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 영상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저작권 문제로 일부 안 보이는 사례가 좀 있어서 다시 그 정리하느라고 하루 이틀이 늦어졌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제가 녹화한 뒤에 또 안 보이는 영상이 있다면은 제가 강의 자료실에 그 링크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참고해서 보시면서 강의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5주차에서 시나리오 콘티 작성, 시나리오는 스토리의 힘 해서 스토리를 승부하라, 매력적인 스토리 작성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제가 영화 증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그 2019년 2월에 상영이 됐었는데요. 이양 감독의 연출로 순호역 변호사 정우성, 또 지우역으로 자폐를 앓고 있는 여고생 목격자죠. 김양기가 주연을 펼쳤습니다. 마침 이때 당시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았고 관객 동원도 한 250만 명 하면서 화제를 모았던 작품입니다. 때마쳐 제가 인천일보에 그 영화 평론을 했었는데 그때 영화는 진실찾기다, 이런 제목으로 평론을 펼친 바 있습니다. 네, 그때 인천일보 지면인데요. 지금 프레임이 좀 잘려 나오죠. 윤세민의 영화 읽기, 영화는 진실찾기에서 예. 진실은 거짓 없이 바르고 참됨을 이룬다. 진실은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선이요 덕목이지만 이상하게도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실이 그렇죠. 예, 오히려 진실에서 어느 정도 비껴서 있어야 세상 살기가 편하고 이득도 많다고도 한다. 그래서인지 심지어 애써 진실을 외면하기조차 한다. 참 불편한 진실이고 거짓된 세상이다. 그래도 착한 인간이라면 애써 이 불편한 진실을 바로 찾아내고 거짓된 세상을 사람 살아볼 만한 참된 세상으로 바꾸는데 일조해야 하지 않을까. 자, 이거는 이 영화의 주제의식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진실 찾기에 대한 제 생각을 평론자 입장에서 우선 서두로 꺼냈죠. 자, 그래서 이 진실 찾기는 우리 삶을 넘어 영화 스토리텔링의 주요 소재요 주제가 되고 있다. 책은 착한 영화를 호평받고 있는 증인의 진실 찾기를 들여다보기도 한다. 진실 찾기에 나선 변호사 증인, 영화 증인은 유력한 살인 용의자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변호사 순호, 정우성 분, 순호가 사건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인 자폐소녀 지우, 김양기 분, 지우를 만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다. 오랫동안 정의와 신념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현실과 타협하고 속물이 되기로 마음먹은 민별 출신 변호사 순호, 자신의 출세가 걸린 살인사건의 변호사가 된 순호가 사건의 결정적 열쇠를 쥔 유일한 목격자 자폐소녀 지휘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찾아가면 진실 찾기가 시작된다. 자, 근데 1심 재판에서는 오히려 지우를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지닌 정신병자로 몰아서 이겨내죠. 근데 그것이 이내 교활한 거짓 진실임을 알아차리게 되고, 예, 아저씨도 저를 이용할 겁니까? 나는 정신병자입니까? 라는 지우의 물음은 이게 이제 주제의식을 나타내는 아주 울림이 있는 대사였죠. 지우의 물음은 순호를 깊은 죄책감에 빠져들게 한다. 그래서 차츰 진실에
접근해가는 순호가 오히려 이제 검사 측과 협력 작전을 피죠. 그래서 지우가 올바르게 목격한 것을 법정에서 진실되게 펼칠 수 있도록 바탕을 깝니다. 지금 보실 장면은 이제 1편에서 순호가 이제 지우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1심에서 이겼지만 그것이 거짓된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2심에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말하자면 그 기승전결 구성에 있어서 반전의 반전, 그리고 그 여운이 있는 엔딩으로 끝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영화는 스토리의 힘, 거기에 나왔던 내용들을 견주어서 같이 장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나리오는 스토리의 힘이라는 그 챕터에서 스토리의 중심은 인물은 성격과 행동성이 두드러져야 한다. 자, 지금 이제 클라이막스 부분에서는 순호와 지우가 중심이 됩니다. 두 주인공이죠. 그래서 인물들의 성격과 행동성이 자신의 맡은 캐릭터에서 어떻게 두드러지는가 잘 보십시오. 또 인물들은 세력을 형성해 갈등을 만들어낸다 했는데 진실을 추구하려는 순호와 지우 또 검사 측, 그 다음에 진실을 묻어두고 어떤 부와 자신들의 이익권을 챙기려는 그 법무부인 대표 변호사와 그 살해를 지시한 아들, 또 그에 따른 가정부 미란의 세력 간의 갈등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플롯 기승전결이 있다는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과 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장면 보시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리와 서두와 결말을 호응한다. 전체를 움직이는 배경이 중요하다 했는데 이건 법정 드라마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제 클라이막스를 맞습니다. 지우가 증인이 일어나선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에피소드의 중심이 되죠. 그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 매력적인 스토리 작성법으로 지난주 배웠던 스토리의 개연성, 진정성, 찬신성을 늘 담으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민변 변호사였던 인권 변호사가 좀 흔들리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출세를 위해서 좀 흔들리는 모습, 그에 대해서 진실만을 얘기하는 소녀, 다만 자폐라는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 두 주인공을 통해서 진실 찾기를 나지는 어떤 그 주제와 소재에 있어서 진정성과 참신성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개연성이라는 건 아까 이따 법정 장면을 보면서 이 개연성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법정 드라마로서의 어떤 나름대로 그 진실을 파헤쳐가는 서스펜스, 충격, 의문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풀어내왔을 때의 어떤 잔잔한 평화라 그럴까요? 그런 감정 호소하는 법들. 그 다음에 이 법정 드라마에서 영상적 리얼리티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또 결국은 시청자 관객에게 어떤 재미와 감동을 주는 스토리인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막스에 이르기까지 우선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 보시겠습니다. 이제 점점 올라가게 되죠. 즉, 어떤 그 사건의 기여를 살펴보니까 아주 유산이 많았던 부자였던 김은택 할아버지는 그 재활 자선병원에 전 재산을 기부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그 유산이 병원으로 넘어가는 게 아까워서 어떻게 되면 그런 유언을 남기지 않고 할아버지를 처리해야 되겠다. 그걸 미란에게 사주했던 거죠. 그래서 미란이 질식사를 감행했던 겁니다. 네, 굉장히 아픈 대사죠. 나는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읽어. 그리고 똑똑하잖아요. 예,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변호사는 되지 못할까? 왜? 자폐가 있으니까. 대신 증인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자, 영화 증인은 문지연 시나리오 작가예요. 그래서 문지연 작가 이 말에 스스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지우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았대요. 네, 그래서 이 증인의 후속작이 나오죠. 어떤 작품이겠어요?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네, 이 지우가 잘 성장해서 실제로 변호사가 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어, 지우 성장한 우영우 변호사는 어떤 활약을 보일까? 여기에 초점을 둬서 나온 드라마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1편이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2편이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결되겠죠. 같은 작가 문지연 작가의 작품입니다. 여기는 이제 배심원석이고요. 이 영화에서 이제 진실 찾기는 모든 걸 청각 능력, 시각 능력, 기억력이 똑똑한 목격자 지우를 통해서 진실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1심에서는 오히려 이를 자폐아를 앓기 때문에 목격했다 하더라도 그 증언을 제대로 인정할 수 없다, 신빙성이 없다 해서 말하자면은 진실이 묻혀졌었죠. 자, 2심에서는 아까 저 개연성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지위의 목격 증언이 어떻게 진실된 것인가 그것이 개연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말하자면 지위의 시각 능력, 청각 능력, 기억력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를 법정에서 보여줍니다. 예, 그러므로써 지위의 증인으로서의 어떤 개연성을 높여주는 대목들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전체 그 배경 여기는 이제 장소가 주로 법정이죠. 법정에서 이제 이런 진술과 증언이 오고 가면서 진실을 드러내는, 찾아가는 그런 포인트를 두고 있는 점도 같이 상기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의 의무를 위반한다면 저기 오미라 살인 용의자를 변호하는 거잖아요. 그럼 의뢰인을 어떻게 무죄로 입증하려는 그 노력을 다해야 되겠죠. 지금 거꾸로 의뢰인이 실제 살인자였다는 걸 증명하니까 변호사로서의 의무는 이제 위반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해 주죠. 변호사이기 전에 사람이다. 사람으로서 진실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언행을 보이는 거죠. 네. 이렇게 영화는 이제 엔딩을 맞습니다. 영화죠. 진실을 찾아가는 그런 긴박감도 있으면서 뭐 굉장히 뭐 스릴러가 범죄 액션이라고 해서 그런 그 클라이막스 그런 스펙터클한 클라이막스는 없지만 진실 찾기까지의 어떤 법정에서의 어떤 투쟁 또 긴박감 이런 것도 굉장히 넘쳤습니다. 보셨듯이 이 영화의 스토리 중심은 두 남주 여주의 인물이었습니다. 순호의 성격과 행동성 또 지우의 성격과 행동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또 주인공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해서 갈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진실을 찾으려는 자들, 진실을 묻어두려는 자들. 네. 그러면서 플롯 기승전결 그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런 그 법정 드라마였지만 아주 흥미진진한 또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클라이막스, 거기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죠. 그리고 훈훈한 엔딩인 결이 있었습니다. 서두와 결말, 증인에 대한 또 진실에 대한 또 법정에 대한 서두와 결말에서 서로 호응하면서 장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체를 움직이는 배경, 법정이 장소로서 중요성을 얘기해 줬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제와 소재의 진정성, 참신성이 있었고요. 또 증인으로서 자폐라는 장애가 있지만 뛰어난 청각 능력, 시각 능력, 기억력 등을 통해서 증인으로서의 얼마든지 진실이 담겨 있다는 증언, 그 개연성을 잘 보여줬죠. 그리고 관객에도 감성을 자극하는 클라이막스와 엔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영상적 리얼리티, 과연 자폐소녀가 제대로 증언을 하겠어? 이런 점을 일시에 무너뜨리고 참 증언으로서의 가치가 아주 100번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순우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면서 영상적 리얼리티를 더했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관객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스토리였습니다.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백상예술 대상을 받을 작품, 또 두 주연 배우가 아주 여러 상을 받는 정도로 굉장히 호평이 있었던 작품입니다. 예, 영화 증인을 통해서 매력적인 스토리 작성법, 또 스토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증인을 영화는 진실찾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평론을 했는데 제가 결론을 그렇게 썼습니다. 이 영화에서 중요한 건 사건이 아닌 사람이다. 사건의 경랑보다 사람의 내면에 집중한다.
이 영화가 응시하는 순호와 지우는 엔딩에 이르러 자신만의 진실 찾기에 나선다. 출세를 위해 달려갔던 순호는 이제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피게 됐고, 자신의 세계에만 갇혀있던 지우는 그제야 두터웠던 마음의 창문을 연다. 순호가 사람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면 지우는 함께 살아가는 세계를 배웠죠. 예, 결국 이 영화는 순호는 지우의 변호인이 되어지고 지우는 순호의 증인이 되어지면서 무엇보다 또 소중한 진실을 찾아내고 또 그 진실을 우리에게 선사해 준다. 네. 이렇게 영화 증인은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두 인물이 점차 서로에게 다가가는 과정을 따스한 시선으로 그려내며 특별한 감동을 전한다.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지우에게 접근했던 순호가 순수한 지우로 인해 오히려 위로받으며 소통해가는 과정은 보는 이의 가슴을 온기로 채운다.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에 집중하며 소통이 서툴렀던 지우가 사건의 증인이 되어 세상과 소통하려는 용기를 갖게 되는 모습은 큰 진폭의 울림을 전한다. 당신은 좋은 사람인가요? 라는 순호를 향한 지우의 질문처럼 영화 증인은 타인의 거울에 비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되돌아보게 하며 마음을 여는 것보다 닫는 것에 더 익숙해져 버린 우리에게 잃어버린 진실을 물어온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제자들, 당신은 좋은 사람인가요? 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교시를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2교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